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알파로 격상되며 정밀 방역이 1일부터 일주일간 본격 시작됐는데요. 복잡한 규제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이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적용했는데 2단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건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12월 1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기존 2단계 사회거리두기에 더해서 위험 시설이나 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요. 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는 GX류 시설이나 관악기나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소나의 강습을 금지하고 또 숙박시설 내에서 이제 연말 연시 행사, 파티 이런 것들이 좀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이 청소년층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양상이라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는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정밀한 조치들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조치만으로 잘 통제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로 상용했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유행 규모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향후에 이제 환자 발생 규모는 이제 재생산 지수와 세대기를 근거로 좀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밝힌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전에 1.52, 지난주에는 1.43이라고 하는데 다소간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만 돼도 이 세대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기간이 세대기가 한 3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00명 확진자가 3일이 지나면 450명이 되고 또 3일이 지나면 675명이 될 수도 있는 아직도 그 유행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3차 대유행은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정부가 코로나19 경증 혹은 이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 자가치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자가치료라는 거는 이제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증인 젊은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자택에서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료진 관리하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면서 이제 경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는 대부분은 이제 고령층에서 중증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도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자가치료 과정에서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같이 생활하거나 간호하는 사람에게 또 코로나19를 전파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된 상황에서 이제 병실이 부족한 경우 좀 제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소아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경증이고 또 이제 중증화 가능성이 낮고 또 이제 부모와 같은 이제 보호자 같이 이제 집에서 격리되어 치료하는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도 도입된다 그러면 12세 이하의 이제 소아 환자부터 자가 치료가 도입이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이제 지금 수능 당일에는 이제 실내에서 오랜 기간 이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같은 그런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대화하는 건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준비해 간 도시락을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실 물, 정수기 이런 거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물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 교시 종료 후에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 이런 차를 고려해서 적절한 옷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바닥에 이제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난 뒤에도 이렇게 안내 방송과 이게 시험장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퇴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정밀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전문의였습니다.